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1등이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간조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험생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번, 좋아요 하트 한 번이 저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 할애하고 있으니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공인중개사를 4개월 만에 동차 합격한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를 다니면서 합격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2017년도에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았고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따면서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진작 이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 때 잘해서 붙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꼭 중개사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꿀팁 대방출하고요. 뒤로 갈수록 영상 재밌어지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간조예요. 오늘은 일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단기간에 단번에 합격한 언니를 만나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한번 노하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7회 동시 1차, 2차 동시 합격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7월 달부터 일산에 방문각을 등록을 해서 저녁에 7시, 8시, 9시까지 듣고 그 다음에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끊어서 10시, 11시, 1시까지 동시 합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차 공부만 하지 않았고 하루하루씩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 민법, 그 다음에 2차 과목 나머지 세 과목, 네 과목을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해줬어요. 그래서 남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남들이 너 이거 알고 있냐 저거 알고 있냐 하면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때 오프라인 다른 학원생들이 자랑할 때 어머나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머나 저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자. 근데 점수가 거의 20점, 30점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20점, 30점대로 나오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역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남편이 공인중개사를 따면서 국가고시는 대부분 같은 패턴의 유형으로 나온다 라면서 파트별로 공부할 것을 권했어요. 한 10문제를 10분 안에 1분씩 계산해서 10분 안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험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3부 정도 복사를 해서 1분 안에 체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10문제 중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10문제 중에 다 문제가 물론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유형에서 내가 틀리는지 그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가 이제 1, 2, 3, 4, 5번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교과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교과서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쭉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틀린 나의 부동산의 특성을 역으로 거기만 가서 쪽집게로 딱 집어내서 공부를 하는 그거 거예요.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찾는 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차에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복을 계속 한 두세 차례 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외워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외웠다 싶으면 다음 챕터 두 번째 단락으로 나가야지 이걸 알 때까지 또 1번 문제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부동산의 특성 다음에 부동산의 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또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민법이나 2차 과목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지를 모아가지고 1회부터 예를 들어서 10회까지다 그러면 10장을 한 번에 책상에 깔아놓고 부동산의 특성만 푸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 챕터만 네네네. 그 1번, 문제만 네네. 1번은 부동산의 특성이 항상 나오니까 1번에 관한 챕터만 계속 푸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기출을 쫙 깔아놓고 그 파트별로 하기를 시작한 게 이제 7월, 8, 9, 10월인데 한 언제쯤부터 이제 문제 유형이 딱 파악하기 시작이 됐는지가 나는 궁금해. 2달 정도를 계속 챕터별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올해 작년에는 점유권에 대한 문제가 A 유형으로 나왔다면 올해는 B형이나 C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2달 정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소유권을 공부할 때 작년에 A형의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올해는 경련으로 나오지 달달이 그렇지. 경년 또는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대인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임대인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고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거나 뭔 말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나왔으면 다음번에는 그 경매를 받아서 얼만큼 내가 배당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유형별로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26회를 시험을 볼 때는 내가 A형 문제를 몰라도 이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민사특별법에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아무리 해도 이 A라는 문제는 계속 틀린다. A 유형의 문제는. 그러면 모르는 걸 안다를 하지 않게 된 게 이 문제 유형은 작년에 나왔어. 재작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알기 나와?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 패스. 그러면 언니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때 학원 가면 이제 사람들하고 부닥치잖아. 그랬을 때 그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처했었어? 제가 7월 달에 갔더니 사람들이 내년에 또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이지 않게 공감해. 비웃었어요. 내년에 1차라도 하세요 라면서 비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내년에 또 할 줄 알고 말을 안 시켰어요. 저한테.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공부를 막 90점, 80점 이상, 100점 맞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옆에 앉으려고 했고, 진짜? 제 옆에는 자리가 없을 때, 그때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혼자 그냥 열심히 그렇게, 팁대로, 파트별로 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선배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눅들지 말아라. 첫 번째.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거나 나도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라. 특히 주의할 것은 챕터별로 나눠서 내가 알 때까지 풀고 또 풀고 반복되는 연습을 해라. 그러나 다 모른다 하더라도 60%에서 70% 정도 안다고 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10월 달에 이제 시험 임박하기 직전에 그때도 계속 하던 대로 기출만 계속 푸나요? 자,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임박해지면 나는 이제 내가 했던 문제들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민법을 예를 들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내가 몇 번을 4개월에 걸쳐서 수백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만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점유권이 틀렸고 민사특별법이 틀렸어요. 그 문제만 다시 하는 거예요. 틀렸던 부분, 약한 부분만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던 것들은 찍어도 맞았던 문제들은 다음에 시험 볼 때 찍어도 또 맞아요. 틀린 문제는 다음에 찍었을 때 찍어도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은 10월 달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잊어버렸으면 어떡할까라고 염려하지 말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봐도 틀려요. 아니, 안 봐도 맞아요. 그러면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고 모르는 분야를 마지막에. 그렇죠.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막판에 불안하게 공부 안 했던 거 파지 말고 아는 거 그냥 안전하게 봐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본인들 판단에 맞춰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한 전략일 거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아는 것은 안 틀려요. 그쵸. 갑자기 한 달 만에 뭐 다 이제 잊어먹진 않으니까. 뭐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네네네네. 지금 공부 안 해도 네. 지금 공부 안 해도 그쵸. 90점 이상은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또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유형의 문제만 또 보게 되면 거기에서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 막판 한 달 정도는 그전에는 계속 보더라도 그렇죠. 막판에는 좀 몰랐던 거, 틀렸던 거 위주로 한번 다 체크를 보고 하자. 네. 그래도 또 모르는 것들은 네. 포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6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그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날 거의 시험을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전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날 다음 날 시험장 가서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처음에 공부를 전날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네. 6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봐야 되나, 1차를 봐야 되나, 1차 떨어질 것 같은데 2차를 봐야 되나, 막 이런 혼란이 오는데, 시험 보기 전날은 문제에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씩 다 보고 또 볼 필요는 없고, 네. 자기가 정말 외웠던 것들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외웠던, 앞글자를 따서 외웠던, 꼭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 유형의 공식들 있죠. 네네네네. 앞글자 뭐 아니면 그 개발 절차도라든가 이런 순서도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전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몇 시쯤에 쉬면 좋겠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거는 취향이긴 한데 이상하게 늦게까지 해도 다음날 시험을 볼 때 말똥말똥한 스타일이거든요. 몇 그래서 시까지 하셨어요? 전날 뭐 한 12시? 그때까지 12시 하고. 정도까지는 하고 네. 그리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은 필히 특별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안 외워지는 문제들, 공식들 있잖아요. 네네. 공식들이나 꼭 공법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 앞글자 따서 외우기 등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외워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네. 조그만 노트로 해가지고 물론 과목별로 이제 돼 있었겠지만 그런 서머리 정도의 것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썸머리에서 보고 바로 시험에 나와서 내가 몇 문제 맞았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 있죠. 공법에서 용적률 계산하는 게 나왔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공법의 서머리를 딱 보고 시험 문제를 펼치자마자 그 그거가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바로 맞겠구나. 그러면 토탈 그 점수가 평균 몇 점을 합격하신 거예요? 저 65점 오, 정도 점수 되게 합격을 높았네. 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점수라고 할 수 있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어려운 점수죠. 점수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네, 오늘 그 정말 꿀팁인데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처럼 정말 너무 성격대로 내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내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 시험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약간의 요령과 검증된 방법,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고 익힌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교과서와 병행해서 공부하고 그 공부의 양을 약간씩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한 4달 동안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해서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그때 언니를 알았으면 나도 붙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나 그거 떨어져서 간호조무사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여러분 좋은 정보 되셨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